자, 세종어제 훈민정음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세종어제 훈민정음 중세국어 자료 문헌 자료를 자, 자음체계표와 모음체계표의 자음과 모음을 배우고 자, 그리고 중세국어 종성 받침표기 체계도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중세국어의 가장 일반적인 어떤 표기법, 자,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는 표기법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발음 나는 대로 쓰는 중세국어의 일반적인 표기법, 이어쓰기라고 했습니다. 이어쓰기 또는 연철 표기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학습하고 있었어요. 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디 할 차례냐면 이런 전차로 할 차례예요. 그래서 이런 전차로 해서 이런 전차라는 건 뭐냐면 이런 까닭으로 이런 이유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전차라는 거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전차라고 돼 있죠? 자, 이런 까닭으로 또는 이런 이유로 자,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라고 했어요. 여기서 어리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자, 현대국어에서 어리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어리다라고 하면 현대국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리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애기. 그렇죠.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하지만 중세, 조선 1443년에서 46년 반포된 이후에 중세 시대에는 이 어리다라는 어휘가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리석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어리다라는 것은 현대국어와 달리 어떤 의미? 어리석다. 자,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저라는 것은 니르고저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주격조사 형태 또 나오네요. 자, 이라는 주격조사 형태. 자, 이라는 주격조사 형태가 쓰였는데 이라는 주격조사 형태는 언제 쓰인다고 했어요? 자, 위에 가보면 자, 선행하는 체언의 음절말 의문이 자음으로 끝날 때. 자, 그러면 여기에 백형에서 형이 자음으로 끝났나 보세요. 자, 여기에서 형에서 옛 이응 자음으로 끝나고 있죠. 자,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후행하는 주격조사 형태가 첫 번째 이의 주격조사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니르고자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라는 거예요. 자, 말하고자 홀, 배, 이셔도 라고 해서 자, 여기 배에도 주격조사가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 배에 보면 자, 여기 바 플러스 이라고 해서 주격조사가 숨어 있죠. 자, 여기에서 주격조사 형태 보세요. 주격조사 형태가 두 번째 주격조사 형태를 취하고 있죠. 우리가 배웠던 주격조사의 세 가지 종류 중에 두 번째 주격조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어떤 조건 때문이다? 자, 선행하는 체언의 음절말 의문이 이 모음이 아닌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모음으로 끝났나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바에서 아 모음으로 끝나고 있죠. 바에서 아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주격조사 형태가 첫 번째 주격조사 형태가 아니라 두 번째 짝대기 이의 주격조사가 결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 플러스 이가 배의 형태가 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십니다. 바 플러스 이 형태가 배의 형태가 되었다. 자, 여기 보면 바 플러스 이 형태가 배의 형태가 되었다. 결합해서 자, 바의 형태와 이 주격조사 형태가 결합해서 배의 형태로 축약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면 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홀, 배, 이셔도 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홀이라는 부분은 자, 여러분이 또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데 자, 홀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형태소 분석을 시도하면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자, 하다라는 행위동사가 있어요. 자, 하다라는 자, 동사 어간이에요. 동사 어간에 자, 여기에 오라는 특수 선어말 어미 좀 어렵죠? 어미가 결합을 해주고 자, 여기에 리을 플러스 여린 히읗의 결합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을 해줍니다. 좀 어렵죠? 형 어미가 결합을 해줘요. 자, 이게 합쳐져서 이 형태가 합쳐져서 호리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 호리 형태를 이렇게 형태소 분석을 시도한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이 부분에 주목하셔야 돼요.
자, 5라는 특수 선어말 어미 형태에 주목해야 되는데, 자, 이 5라는 특수 선어말 어미가 언제 쓰였느냐? 자, 문장이 주어가 1인칭 주어일 때. 자, 문장이 주어가 1인칭일 때, 문장의 주어가 1인칭이거나, 의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때. 자, 문장이 주어가 1인칭이거나 의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때 5라는 특수 선어말 어미가 개입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이런 이유로 어린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말하고자 한다라는 부분에는 의도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따라서 5의 특수 선어말 어미가 개입되어서 홀의 형태가 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홀배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라고 있어요. 자, 여기 또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 자, 이런 부분이에요. 자,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 보세요. 제 보세요. 제를 우리가 또 형태에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냐면 저 플러스 이 형태인데, 자, 저 플러스 이 형태가 결합해서 제가 됐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형태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 형태에 주목해야 돼요. 자, 이 형태는 우리가 형태상으로 선생님이 지난번에 짝대기 이 형태가 주격조사라고 하셨지? 라고 여러분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는 주격조사 형태가 아니라 자, 우리가 관형격 조사의 두 번째 형태 보세요. 관형격 조사의 두 번째 형태로 이 형태를 배웠죠. 짝대기 이 형태를 배웠죠. 자, 여기에서 이 형태는 주격 조사의 형태가 아니라 관형격 조사의 형태예요. 자, 관형격 조사여서 저의 이런 의미예요. 마침내 자신의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또 주목해서 할 부분은 제 뜻을 실어 펴디. 자, 이 D 부분은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자, 원래 국외음화는 자, 뭐예요? 치조음 디귿과 형식 형태소 2가 결합해서 자, 치조음이었던 디귿이 경국의 지읒으로 변동되는 형태죠. 자,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이게 펴지 형태, 여러분 보세요. 자, 현대국어에서는 이 펴디가 아니라 현대국어에서는 어때요? 현대국어에서는 펴디가 아니라 펴지로 활용을 하죠. 자, 펴지로 활용하는데 우리 중세국어 시대에는 자, 펴디 형태가 맞았어요. 자, 그러면 중세국어 시대에는 현대국어에 반영된 이 국외음화 화의 음운 변동이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현대국어에서 반영된 국외음화가 자, 중세국어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국외음화가 적용될 음운 환경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음, 디귿, 티읕이 자, 모음 이와 결합할 때 자, 모음 이나 반모음 이와 결합할 때 자, 이것이 자, 무엇으로 경국의 지읒 또는 치읒으로 바뀐다. 자, 이렇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어요. 자, 그래서 자, 치조음, 디귿, 티읕이 자, 이 모음 또는 반모음 이와 결합할 때 자, 국외음 지읒, 치읒 자, 으로 변동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그 원리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이 디귿과 티읕의 조음 위치가 치조음이고 자, 이나 반모음 이의 조음 위치가 국외음이에요. 경국외음. 그래서 발음을 편하게 하려는 원리 때문에, 발음이 경제성이 원리 때문에 이 치조음이 경국외음인 지읒 또는 치읒으로 변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음 위치를 일치시켜 주었다. 자, 조음 위치를 이렇게 일치시켜 줌으로써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한 우리 인간의 노력이 국외음화인데, 자, 중세국어에서는 이러한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펴디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자,
못할 놈이 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못할 놈 보세요. 놈. 자, 이 놈도 우리가 분성을 시도하니까 놈 플러스 2로 형태에서 분석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는 주격조사 형태가 뭐가 쓰였나 보세요. 자, 여기에서는 주격조사 형태가 첫 번째 주격조사 형태를 띄고 있죠. 자, 이 첫 번째 주격조사 형태를 띄는 것은 선행하는 체언의 음절말 의문이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자음. 자, 자음 미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첫 번째 형태의 주격조사가 쓰였다라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왜 표기는 놈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중세국어의 일반적인 표기법은 뭐라고 했어요?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는 연철, 이어 적기에 따라서 그대로 표기한다고 했죠?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기 때문에 놈이라고 형태를 분리해서 표기한 게 아니라 놈이라고 발음 나는 대로 표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놈이 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니라. 자, 이거 여러분 생소하죠? 자, 하다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자, 하니라 많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하다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하다는 기본 동사가 하다인데, 자, 이것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크다, 두 번째 많다. 크다와 많다의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 자신의 뜻을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자신의 뜻을 펼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는 의미니까 여기에서는 크다의 의미겠어요? 많다의 의미겠어요? 많다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 놈이 많았다. 자, 여기서 놈의 의미에도 주목하셔야 돼요. 자, 얘들아, 여기에서 놈을 볼까요? 자, 여기에서 놈은 원래 이런 형태예요. 자, 이 놈의 형태인데, 자, 현대국어에서 이놈 저놈하면 뭐가 돼요? 현대국어에서 이놈 저놈하면 사람을 격하시켜서 낮춰서 부르는 말이죠. 자, 그런데 중세국어 시대의 놈은 어떤 의미였냐면 일반 사람들을 모두 총칭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자한테도 놈이라고 했고 남자한테도 놈이라고 했고, 자, 이렇게 놈이라는 표현이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두루 통용됐는데, 자, 그것이 사람을 격하하거나 비하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어느 시대에는? 중세시대에는 그냥 일반 사람을 총칭해서 놈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놈이라는 표현,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 사람을 총칭해서 불렀어요. 놈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많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계속 이어서 보면, 자, 내 일할 위하여 어여삐 어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라고 됐어요. 자, 이 내라는 표현도 중요하죠. 자, 이 내라는 표현 우리 교과서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자, 나 플러스 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서는 주격조사가 뭐가 쓰였나 보세요. 자, 여기에서 주격조사 뭐 쓰였어요? 두 번째 형태의 주격조사 짝대기 이 형태가 쓰였죠. 왜 그렇죠? 자, 선행하는 체언의 음절말 의문이 자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 모음 아로 끝났기 때문에 짝대기 이 형태, 두 번째 형태의 주격조사가 쓰였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를 위하여. 자, 위하여에서 여기 이응 표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얘들아, 그냥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내 이를 위하여에서 위를 쓸 때, 자, 받침 이응을 쓰지 않죠. 받침 이응을 쓰지 않는데 여기 중세국어 문헌 보세요. 중세국어 문헌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윙하야. 자, 윙하야. 이렇게 받침 이응이 표기가 돼 있죠. 자, 이런 표기를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운식 한자음 표기. 자,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중세국어의 한자어가 쓰일 때 그 중국식 원음, 중국 현지음에 좀 더 가깝게 발음하기 위해서 한자가 우리식으로 발음될 때, 자, 모음으로 끝난 받침에 형식종성 이응을 결합시켜 준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응은 형식종성이에요. 음가가 없는 형식종성입니다. 자, 그래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중국의 원음에 좀 더 가깝게 발음해 주기 위한, 자, 우리 선조들의 노력이 어디에 반영돼 있다? 자, 이 이응 받침에 반영돼 있다. 그래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자, 적용된 거 여러분이 공부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계속 보면 내 이를 위하여 어여삐 어겨. 자, 어여삐 어겨에서 어여쁘다라는 것은 현대국어에서 예쁘다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중세국어 시대에는 예쁘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예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쌍하다라는 의미였어요. 불쌍히 여기서. 자, 이렇게 자신의 뜻을 펼치고자 하지만 자, 문자 체계가 없어서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누가? 세종대왕님께서. 자, 그래서 자, 세종대왕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겨. 자, 어여삐 여겼다는 것은 불쌍히라는 의미예요. 자, 불쌍히 너겨. 자, 너겨 보세요. 너겨. 자, 너겨 이 부분은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이죠. 자, 현대국어에서는 너겨라고 쓰지 않고 여겨라고 쓰죠. 자, 그것은 현대국어에는 자, 어두의 특정자음이 결합할 수 없다는 제약이라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만 중세국어 시대에는 이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너겨. 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새로 28자를 맹가노니라고 했어요. 자, 짜도 보세요. 자, 짜 보니까 역시 동국정시간점 표기. 역시 동국정시간점 표기. 중국의 원음에 좀 더 가깝게 표기 위한 한자의 표기입니다. 자, 8자를 맹가노니. 자, 맹가노니 분석한 거 보세요. 자, 맹가노니 분석한 거 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뭐가 있어요? 특수선어말 어미 5가 있죠. 자, 이 특수선어말 어미 5가 쓰였다는 것은 자, 뭐라고 했어요? 문장이 주어가 1인칭이거나 아니면 그 문장이 의도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때 반드시 특수선어말 어미 5가 결합되어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자, 맹가노니를 형태에서 분석을 하니까 맹갈이라는 기본 동사의 어간과 나라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와 자, 오라는 특수 선어말 어미와 자, 니라는 종속적 연결 어미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맹갈은 동사 어간 변화하지 않는 나는 여기에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는 특수 선어말 어미라고 말씀드렸고 니는 여기서 종속적 연결 어미. 미로 분석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자, 그런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 자음 17자, 모음 11자, 자, 총 28자의 글자를 만들었다. 자, 여기에서 내가 누구예요? 세종대왕 자신을 말하죠. 자, 그래서 내 일을 위하여 자, 여기에서 주어도 여기에서 1인칭이 쓰였네요. 주어가 여기서 1인칭이 쓰였기 때문에 1인칭 주어가 쓰였기 때문에 특수 선어말 어미 5가 이렇게 결합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수 선어말 어미 5가 쓰인 것이다. 왜? 주어가 1인칭이기 때문에. 자, 주어가 1인칭이기 때문에 특수 선어말 어미 5가 결합되어서 맹가노니라는 어떤 형태로 쓰인 거예요. 자, 계속 보시면 이렇게 제시가 돼 있어요. 자, 맹가노니 사람마다 해여 수빈이겨 쉽게 익혀서 날로 쓰게 하며 뼈난케 하고 잘 따람이니라. 자, 그래서 내가 이런 28자의 훈민정음 글자 체계를 만드니 자, 백성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문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자, 그런 세종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담겨 있는 문법적인 표현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사람으로 하여금 수비에서 여기에서 순경은 비읍이 사용됐네요. 자, 여기서 쉽게 익혀서 순경은 비읍이라고 해서 비읍 아래에 이응을 내려 쓴 것, 이어 쓴 것, 자, 내려 쓴 것을 순경은 비읍이라고 합니다. 익혀서 자, 날마다 자, 쏨에 보세요. 자, 쏨의 형태소 분석을 보면 어떻게 형태소 분석을 했어요? 쏨에 자, 쓰다라는 동사의 어간, 자, um이라는 명사형 어미, 자, 에라는 부사격 조사가 쓰였죠. 자, 여기에서 쓰다라는 것은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다시피 동사 어간이에요. 기본 동사의 어간, 쓰다. um이라는 것은 명사형 어미예요. 명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인데 자, 명사형 어미 형태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오음의 형태와 우음의 형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옴과 음의 두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옴과 옴의 두 가지 형태 중에서 왜 음이 쓰였느냐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옴과 음의 명사형 어미 두 가지 명사형 어미 종류 중에서 왜 음이 쓰였냐면 자, 모음 조화의 원리를 따랐기 때문이에요. 자, 모음 조화는 우리가 자, 초등학교 때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결합하고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결합한다는 원리예요. 자, 그러면 쓰다의 동사 어간의 모음을 보면, 자, 어간의 모음이 뭐예요? 모음이죠. 자, 이 모음이 음성 모음이죠. 따라서 중에서 음성 모음에 해당하는 이 모음이 음성 모음이죠. 옴에서 오는 여기서 양성 모음이죠. 따라서 모음 조화의 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자, 쓰다의 동사어간 자, 음성 모음이 쓰였기 때문에 두 종류의 명사형 어미 중에, 자, 이라는 명사형 어미가 쓰였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라는 명사형 어미가 쓰인 이유는 모음 조화를 지켜주기 위함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날로 쓰기에서 뼈난케 하고자 할 따름이라, 자, 여기에서 동국정운 시간점 표기가 계속 나오네요. 자, 여기에서 쌍비음, 자, 그 다음에 여린이은, 자, 이게 다 동국정운 시간점 표기입니다. 자,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한 동국정운식 한점 표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동국정운식 한점 표기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어느 부분이, 자, 분홍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이 동국정운식 한점 표기라는 거예요. 여기 듀, 형식종성 이응. 자, 그 다음에 듀귀의 달아, 문자, 여기 형식종성 이응. 그 다음에 또 어디 표시가 되어 있나요? 보니까 자, 형식종성 이응.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변, 자, 초성이 쌍비읍, 그 다음에 여린이읍, 초성이 여린이읍. 자, 이런 것들이 중국의 원음에 좀 더 가깝게 발음하기 위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로 쓰였다는 겁니다. 따라민이라를 우리가 분석을 또 해봤더니, 따라민이라 어떻게 분석을 해줬어요? 따람 플러스 이 플러스 니라로 이렇게 분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따람이냐, 따람이다, 따름이다 라고 분석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도자음군도 지금 표시를 해줬는데, 어도자음군이라는 것은 초성에, 자, 여러 자음군이 결합하였다. 자, 그러니까 어도자음군이라는 것은 초성이 하나의 자음으로 표시되지 않고, 자, 둘 이상의 자음이 결합해서 초성에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이상의 자음이 초성에 결합해서 쓰일 때 그것을 어도자음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도자음군이 쓰인 부분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어도자음군이 위치해 있네요. 자, 뜻에서 비읍 디귿. 자, 이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합용병서의 어도자음군에 해당하죠. 자, 어도자음군이 또 어디 쓰였나 볼까요? 자, 수매에서 비읍 시옷의 합용병서의 어도자음군. 그 다음에 따라미라에서 시옷 디귿의 합용병서의 어도자음군, 시옷 디귿이 쓰였죠. 자, 또 어도자음군이 어디에 쓰였나 보세요. 자, 이렇게, 자, 초성의 위치에, 자, 단일 자음이 쓰이지 않고 둘 이상의 자음이 결합해서 위치할 때 그것을 자음이 여러 결합하였다고 해서 어도자음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어떻게 현대어 풀이를 해주고 있나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자,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하여, 자, 가엾게 여겨서 새로 28자를 만드니 창조정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라고 하면서, 자, 풀이를 했고요. 자, 세종어정민점에 나타나는 중세국어의 어떤 특징들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공부를 하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의문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 순경은 비읍이라든가 옛 이응이라든가 여린 이응, 아래아 등의 현대국어에서 보이지 않는 의문들을 사용해 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것은 우리가 비읍 아래 이응을 지금 내렸었죠. 이었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순경음 비읍이라고 해줘요. 순경은 비읍이라고 해줍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배웠죠. 꼭지 달린 이응 뭐라고 배웠어요? 옛 이응.
자, 이응 위에 하나 짝대기가 그어져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여린 히읗이라고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점 표시, 자, 이 표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래야라고 부른다고 했죠? 아래야라고 부른다. 자, 이런 현대국어에 쓰이지 않았던 음운을 사용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비읍, 디귿, 시옷, 디귿 등의 어두자음군을 사용했다. 자, 어두자음군이라고도 하고 표기상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런 표기를 비읍, 디귿, 시옷, 디귿 둘 이상의 자음이 결합한 이런 자음자를 우리가 어떤 표기라고 배웠죠? 병서 중에서 하병병서라고 했죠? 하병병서 표기이다. 하병병서 표기인데, 자, 무엇을 표현하였다? 주로 된소리를 표현하였다. 된소리를 표현하였다. 자, 그래서 비읍 디귿이라고 읽지 않고 실제 읽을 때에는 뜨, 시옷 디귿도 실제 읽을 때는 뜨 라고 발음을 해줬어요. 자, 하병병서 표기인데 된소리 표현인데, 자, 이런 어떤 표현들이 어두자음군으로서 기능하였고, 자, 그 다음 보면 이런 설명이 있어요. 방점을 사용해서 성조를 나타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조를 선생님이 설명을 안 했는데, 자, 글자의 왼쪽에 방점을 찍어서 음의 높낮이를 표현했어요. 자, 방점이라는 것, 자, 선생님이 설명 안 했는데, 글자의 왼쪽, 자,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보면 글자의 왼쪽에 점이 찍혀있지 않은 것도 있고, 점이 하나 찍혀있는 것도 있고, 점이 2개 찍혀있는 것도 있어요. 자, 그것을 지금 선생님이 설명할 텐데요. 자, 성조 표기 체계라고 해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할 건데,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어떻게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냐면, 자, 네모 모양으로 선생님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점이 2개 찍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방점이 하나. 이 점을 우리가 방점이라고 해요. 하나가 찍혀 있는 경우. 자, 그리고 방점이 2개 찍혀 있는 경우. 방점이 아예 찍혀 있지 않는 글자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각각의 성조를 우리가 뭐라고 지칭하냐면, 방점이 아예 없는 이러한 어떤 성조 체계를 평성이라고 해요. 평성. 자, 글자의 왼쪽에 방점이 하나 찍혀 있는 글자들이 있죠. 그 글자들을 우리가 성조 체계를 거성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글자의 왼쪽에 점이 2개 찍혀 있는 글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상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그러면 글자의 왼쪽에 찍혀 있는 그 방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발음했느냐, 중세국어인들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했느냐, 자, 이렇게 발음했어요. 평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음했냐면 낮고 평탄하게, 낮고 평탄한 소리. 자,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거성은 자,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고 평탄한 소리. 자, 방점이 하나 찍혀 있는 거성은 높고 평탄한 소리. 자, 글자의 왼쪽에 점이 2개 찍혀있는 상성 같은 경우는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찍혀있는 성조를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자, 랏을 보면 점이 몇 개 찍혀있어요? 하나 찍혀있죠? 그러면 중세국어인들, 우리 선조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했어요. 랏 이렇게 발음한 거예요. 랏. 자, 그 다음에 말 옆에 보면 방점 몇 개 찍혀있어요? 2개 찍혀있죠. 상성이에요. 그러면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랏 말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랏 말. 그 다음에 싸에는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죠. 평성이에요. 낮고 평탄한 소리. 그러니까 랏 말 싸. 그 다음 미 보면 글자 왼쪽에 점이 하나 찍혀있는 거성이죠. 자, 그러면 랏 말 싸 미 이렇게 발음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성조 표시 체계로 발음하지 않으면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은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현대국어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조 체계 있니 없니? 없잖아. 없어도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근데 중세국어인들은 이런 성조 체계대로 발음하지 않으면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자,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은 알겠지만 중국어에 성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중국인들은 성조 체계를 명확히 해주지 않으면 소통이 안 돼요. 그것처럼 우리 중세국어인들도 자, 성조를 적용해서 발음해 주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쭉 한번 읽어볼게요. 나랏 말싸미 둥귀에 따라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아니 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르고 저 홀빼이셔도 마참 네 제 뜻들 싫어 펴디 못할 놈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니 선생님이 여러분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글자의 왼쪽에 찍혀있는 방점대로 이렇게 중세국어인들이 성조 체계대로 발음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음을 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이어서 한번 발음해볼까요? 자, 네 이럴 위하여 어여삐 너껴 세로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해 여수 비니껴 날로 숨에 뼈 안기 하고 저 할 따람이니라. 얘들아 웃을 일이 아니야. 우리 이거 시험에 나온다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 지금 수업을 하는 이유는 이 시험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법과 의문체계도 어려울 뿐더러 이런 성조체계도 시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실제 발음하면서 자, 점이 찍혀있지 않는 평성, 낮고 평탄한 소리, 점이 하나 찍혀있는 거성, 높고 평탄한 소리, 그 다음에 점이 2개 찍혀있는 낮았다가 높아지는 상성 표기체계. 자, 이런 표기체계를 여러분이 알아야 공부를 해둬야 자, 이번 기말고사를 대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중세국어의 의문성이 중요한 특징, 방금 말했던 것처럼 방점을 사용해서 성조를 나타내었다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두음법칙과 구개음화의 적용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두음법칙과 구개음화가 중세국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아까 배웠죠. 두음법칙, 구개음화 우리 중세국어에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자, 그다음에 모음조화가 잘 지켜져서 아까 어디 설명했어요? 음이라는 명사형어미 2개가 있었는데 자, 음이 쓰였죠? 그것은 쓰다라는 음음이 음성모음이었기 때문에 같은 음성모음, 음을 쓰기 위해서 즉 모음조화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 그렇게 쓰였던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음조화 잘 지켜졌습니다. 자, 어휘적인 측면 보세요. 어휘적인 측면 현재 쓰이지 않거나 뜻이 변한 어휘가 사용되었다. 아까 뭐 있었어요? 자, 뭐예요? 아까 어떤 어휘 변동이 있었죠? 어여삐녀겨. 어여삐가 현대국어에서는 예쁘다였는데 중세국어에서는 불쌍하다 의미였잖아. 그러니까 어휘 변동, 의미 변동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어리다는 현대국어는 자, 뭐예요? 나이가 어리다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어떤 의미였다? 어리석다라는 의미였죠. 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자, 그다음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한 뭐 있어요? 주격조사의 3가지 형태 배웠습니다. 주격조사 형태, 이 형태 쓰인 것. 그 다음에 비교부사격 조사 애가 쓰인 것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자, 비교부사격 조사 애가 쓰였고 자, 그리고 명사형어미 음의 2가지 형태가 사용된 거 방금 말씀드렸죠. 모음조화의 원리에 따라서 양성모음일 때 어간이 양성모음일 때는 오음, 어간이 음성모음일 때는 음이 쓰인 거예요. 자, 방금 설명드린 부분 음은 어간의 모음이 양성모음일 때 자, 음은 뭐라고 했어요? 어간의 몸이 음성모음일 때 이럴 때 사용되었다라고 설명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 표기적인 측면 이어적기 연철표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중세국어의 표기 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대국어처럼 끊어졌게 분철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발음되는 대로 그대로 표기를 해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 사람이 그랬니 할 때 그 사람이 그랬니 할 때 그 사람이 그랬니 그대로 발음되는 대로 그대로 표기한 게 중세국어의 표기법이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어적기 또는 연철표기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도 중요해요. 얘들아,
중세국어 문헌자료 세종어제 훈민정음 보면 띄어쓰기 돼 있니 안 돼 있니? 띄어쓰기 돼 있니 안 돼 있니? 안 돼 있어요. 그냥 그대로 띄어쓰기가 적용되지 않고 그대로 이었었어요. 자, 그대로 이었어서 이런 부분도 자,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심도 있게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종어제 훈민정음 마무리 졌고 용비어천가를 들어가는데, 자, 용비어천가라는 것은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문법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는 문학적으로 어때요? 얘들아, 조선을 건국할 때 누가 건국했니? 고려를 멸망시키고 역성혁명을 일으킨 인물이 있었죠. 자, 조선 제1대왕 누구였죠? 태조 이성계. 자, 태조 이성계가 정권을 어찌 보면 찬탈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고려를 무너뜨리고. 자, 그래서 어떤 국가를 일으키고 조선을 건국한 데 대한 어떤 정당성과 정통성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정당성과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악장 가사의 어떤 노래들, 악장류의 어떤 노래들을 많이 창작했는데 그 노래 중에 하나가 용비어천가. 그래서 여기 나오면 어떻게 뜻풀이가 돼 있어요? 용이 날아올라 하늘을 다스렸다라는 제목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정당성과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노래들을 지었는데, 자, 지금 문학 시간이 아니니까 이 용비어천가의 문학성에 대해서, 작품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요. 자, 우리 중세국어의 문헌 자료인데 중세국어의 어떤 문법적 또는 형태적 또는 문장상의 어떤 특징들이 보이는가를 볼 거예요. 자, 봐라. 해동 육룡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어 적기. 자, 연철표기법 적용된 부분 우리 공부할 거고, 자,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현대국어와 비교해서 자, 주체높임법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해동 육룡. 자, 해동 동쪽 바다에 6마리 용이 나라샤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샤 발음 나는 대로 그대로 적어준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형태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어떻게 분석을 해뒀어요? 날다의 어간 날. 그 다음에 아라는 자 뭐예요? 어미. 샤라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야. 자, 여기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얘들아, 이 샤의 형태 중요해요. 이 샤의 형태가 여기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쓰인 겁니다. 이 샤의 형태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쓰인 거예요.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를 배울 때 여러분 작년 1학년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 현대국어의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 뭐라고 배웠니? 현대국어의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서술어 동사의 어간에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 시 형태를 결합시켜서 자, 주체를 높여준다고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께서 식사를 하셨다, 진지를 잡수셨다 할 때 잡수시다, 또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물건을 나르셨다 할 때 샷 부분에 시라는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가 숨어 있거든요. 자, 마찬가지예요. 중세국어 시대에도 그 주체를 높이기 위한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가 있었는데 단 하나가 더 있었어요. 하나가 어떻게 더 있었냐면 우리 화면에서 보듯이 봐요. 자, 보면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의 두 가지 형태, 시와 샤의 형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중요합니다. 자,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의 형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시 형태, 그 다음에 샤의 형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 시 형태는 뒤음절이 첫 소리가 자음으로 시작할 때 시가 쓰였고요. 샤의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는 후행하는 음절의 첫 소리가 모음으로 시작할 때 샤의 형태가 쓰인 거예요. 자음으로 시작할 때 샤의 형태는 자, 후행하는 음절의 첫 소리가 모음으로 시작할 때 샤의 형태가 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샤가 쓰였잖아. 나라샤, 나르시어, 나르샤가 쓰였잖아. 자, 왜 그러냐면 잘 봐. 여기 뒤에 뭐가 숨어 있냐면 이게 숨어 있어. 샤 뒤에 아이 형태가 숨어 있어요. 나라샤, 나라샤,
아가 숨어있기 때문에 후행하는 음절의 첫 소리가 모음이에요,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자, 모음이기 때문에 시 형태가 아니라 샤이 형태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는 학생들은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요. 나라 샤 다음에 이 아이 형태가 숨어있다라는 것을 몰라요, 많이. 자, 모르는데 실제 나라 샤 다음에 아이 어미가 숨어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왜 시 형태가 쓰이지 않고 샤이 형태가 쓰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일마다 하늘이 복을 내리시니. 자, 그럼 여기에서는 왜 시 형태가 쓰였을까요? 자, 여기에서는 왜 시 형태가 쓰냐면 후행하는 음절 보세요. 얘들아 잘 봐. 얘들아 조금만 더 하자. 자, 후행하는 음절의 첫 소리가 뭐예요? 이 니은이 자음이죠. 자음이기 때문에 시 형태가 쓰인 거예요. 자, 고성이 동부하시니 예성인들과 비교해도 똑같으시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는 비교 부사격 조사 현대의 와 또는 과의 형태와 유사한 의미 기능을 지녔어요. 자, 이 형태 비교 부사격 조사. 자, 여기에서 또 왜 시가 쓰였나 보세요. 여기 시. 자, 이 시 형태가 쓰인 것은 후행하는 음절의 첫 소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자음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얘들아 잘 봐봐. 자, 여기에 시가 쓰인 것은 후행하는 음절의 첫 소리가 자음이기 때문에, 아까 샤가 쓰인 부분은 후행하는 음절의 이 첫 소리 아가 모음이기 때문에 쓰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 동쪽 바다에서 6용이 나르셔서 하는 일마다 하늘의 복이 내리시는데, 자, 이는 옛날 성인들과 비교했을 때 똑같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 테니까 잘 이해가 안 간 부분들은 집에 가서 복습하세요. 선생님이 영상 올려줄 테니까. 알겠니?